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달로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소감 한마디지만 실제 순간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긴 여정 끝에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이 사령선에서 분리되어 달 착륙궤도 진입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착륙선 이글에 있는 항법 컴퓨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휴스턴 관제센터에서 응답을 하는데 일시적인 에러 코드이기 때문에 강화를 계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달합니다. 비행선에서 창밖을 주시하던 닐 암스트롱은 조종을 반수동으로 전환한 후 착륙을 시도합니다. 모두가 긴장하는 가운데 달 착륙선 이글은 고요한 바다로 이름 붙어진 달 표면에 착륙을 성공합니다.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내딛고 나서 나사와 교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런데 닐 암스트롱이 달을 밟은 것과 우리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소나 닭을 키워서 먹고 연인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출퇴근길마다 찾아오는 교통지옥에 시달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일상들과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은 그 거리만큼이나 너무나 먼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는 달이나 화성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화성에서 우주 관광을 하거나 달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쇼핑도 하고 금성에 있는 호텔방에서 치맥을 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머지않은 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소금 전까지 계속 이곳 높게 비가 왔습니다. 네, 박찬 선수. 들어갑니다. 슛! 골! 박지성! 네. 자, 보기 좋게 일본 국민들에게 닐 암스트롱처럼 새로운 땅을 밟은 또 다른 최초의 인간이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가 최초로 밟은 땅의 이름은 근대였습니다. 그는 근대라는 땅을 밟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기에 존재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데카르트는 왜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지는 1997년 밀레니엄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그 특집호에는 재밌는 순위가 있었는데 인류 역사의 천년을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 100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인들의 일방적인 시각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서양인들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3위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2위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1위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모두 서양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들입니다. 그 시기를 살펴보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1440년경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1492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서양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 가운데 1위, 2위, 3위로 선정된 사건들이 80년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데카르트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얼마 후인 1596년에 태어납니다. 흔히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텐베르크와 루터는 유럽인들의 정신적인 공간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콜럼버스는 유럽인들의 지리적 공간을 확장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개인이나 집단마다 세계를 보는 고유한 생각의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부의 눈과 어부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각각 다르고 무슬림과 기독교인 또한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세계를 보는 고유한 패턴 인식 방법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고유한 패턴 인식 방법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사유방식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바뀝니다. 어제는 절대왕정의 옹호자였던 사람이 내일은 열렬한 사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엄청난 사건들을 차례로 겪은 당시의 유럽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기존 사회의 중심에 있었던 정치, 종교, 철학, 문화 등의 모든 사회적 기반은 붕괴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정신적인 카오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일어난 마녀 사냥과 30년 전쟁은 인간의 가장 잔혹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서양에는 중세를 넘어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그 빈칸을 채울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철학사 강해라는 책에서 데카르트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르네 데카르트는 사유를 원리로서 확립한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의 진정한 주창자다. 데카르트가 그의 시대와 새로운 시기에 미친 영향은 과장될 수 없다. 그는 영웅이다. 그는 논의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했다. 그런데 왜 데카르트였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투렌 지방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지역의 작은 도시 라에에서 1596년 3월 31일 태어납니다. 법관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결핵으로 어머니를 잃고 맙니다. 데카르트 또한 어머니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생존이 불투명했습니다. 만약 유모의 헌신적인 간병이 없었다면 데카르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마 서양의 근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훗날 그는 보헤미아의 공주 엘리자베스와 서신을 주고받게 되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출생한 지 얼마 안 있어 어머니는 어떤 불쾌한 일을 겪은 것이 탈이 되어 병을 앓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마른 기침하는 것과 창백한 안색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을 나는 20살이 넘도록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를 본 의사들은 모두 내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병약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었던 그는 잠을 자거나 가만히 누워 사색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철학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철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화를 보면 그는 복잡한 고르디우스 매듭을 차근차근 풀기보다 단칼에 잘라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강한 사람은 강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윽박지르고 깔아뭉개고 소리칩니다. 약해지는 순간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반면 약한 사람은 철학을 합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생각은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데카르트는 가만히 누워 주변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형제들의 감정에 의문을 품었고 어른들의 모순적인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무엇이든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만 있다는 그의 말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20살에 내린 어떤 선택과 40살에 내린 어떤 선택이 각각 우리 인생 경로를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늘 같은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선택에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욕망이나 꿈, 열등감이나 질투심, 성취욕이나 목표 같은 요소들은 언제 형성되는 것일까요? 그런 내면적 요소들은 성인이 되어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에 당신의 내면을 형성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경로는 이미 어린 시절에 결정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20살과 40살에 내린 의식적이면서 이성적이라고 생각한 당신의 선택은 알고 보면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변주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은 데카르트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정당화해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한다. 그 말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내내 크게 외치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